예, 2교시 수업 계속하겠습니다. 2교시에는 뚜렷한 목적, 올바른 행동이라는 주제로 살펴볼 건데요. 내가 왜 사는가? 인생의 목표. 이거를 점검하고 이제 가치관을 뚜렷하게 한번 세워보는 거죠. 그래서 당당한 삶, 어깨 펴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행동 기준, 이것을 좀 살펴보고 뭐 가능하다면 이 기준을 받아들여서 가지는 것도 좋을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가치관, 행동 기준, 이거를 이제 찾아볼 건데요. 왜 행복하지 못하냐? 행복을 찾지 않고 엉뚱한 걸 찾고 있다는 겁니다. 행복해질 만한 조건이 아니라 행복 자체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해질 만한 여러 조건이 아니라 행복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보통 사람들이 이러면 행복해질 것이다 하고 행복의 조건으로 찾는 것들이 일단 돈, 명예, 또 뭐 권력, 뭐 지식, 뭐 이런 것들, 또는 인정, 뭐 사랑, 이런 것들에서 이제 행복을 찾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돈, 명예, 권력 같은 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잘 살기 위해서 좀 더 행복해지려고 구하는 것이긴 하지만, 돈을 가진다고 해서, 명예가 있다고 해서,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행복하냐? 이 완전히 행복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충분 조건이 못 된다는 거예요. 왜냐? 행복은 마음으로 느끼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조건이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본질적으로. 그때 가서 마음만 행복하면 된다, 이런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살면서 결국 이건 내가 이루어낼 거다 하는 그런 목적을 혹시 갖고 있나요? 그러니까 궁극의 목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살면서 이루어내고자 하는 목표, 이게 있습니까? 가만 지나온 삶을 살아보면은 그때그때마다 이 목표가 달라지지 않았나요? 학생 시절의 목표는 뭐예요? 뭐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 그리고 요즘은 이제 뭐 취업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막 목적이 되고 있죠. 어떤 사람한테는 결혼하는 거, 누구는 뭐 연애를 한번 해보는 거, 뭐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 갖게 되는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저기가 꼭대기처럼 보여요. 그래서 막 해가지고 거기 딱 가면 그 다음에 또 있죠, 봉우리가. 목표가 있었는데 이 목표를 이루고 나면 다른 목표가 또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끝의 목표, 궁극의 목표라는 게 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순간 최선을 다하면서 행복하게 살려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여러 가지 목표를 세워서 이뤄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결국 마지막으로 가고자 하는 것은 어디냐? 이걸 이루면 더 이상 소원이 없다,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하는 목적. 이런 게 뭐냐? 이것이 뚜렷하다면 내가 그 방향으로 나아가면 되죠. 내가 나갈 방향이 분명해지죠. 궁극의 목적을 딱 정할 수 있다면. 이게 이제 가치관을 확립하는 거죠. 자, 당당하게 눈치 안 보고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웬만한 사람들이 다 세상을 살면서 자기 나름대로 그 원칙, 좌우명 같은 걸 가지고 살아요. 내가 남한테 피해를 안 준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삽니다. 최소한 내가 이런 건 안 하겠다 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기본 틀로 해서 행동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것저것 부딪히고, 그러면서 이제 뭐 수정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부딪히면서 눈치를 봐야, 그래서 뭐 그렇게 쪼그라들면서 눈치 보면서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당당하고 걸림없이 그렇게 올바르게 그렇게 살아가서도 하는 그런 틀, 잣대, 이거를 가질 필요가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행복하려면 행복이 목적이다. 행복이 목적이다. 이걸 뚜렷이 해야 되겠습니다. 이 목적, 내가 가고자 하는 이 목적지가 왔다 갔다 하지 않아야 내가 결국 거기에 도달하게 되는 거지,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하면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목적이 흔들리지 않아야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수단들이 다 그 목적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발판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수단이 목적을 앞질러 버리면
이거 수단 목적 대치 현상이라고 하죠. 그렇게 뒤집혀지게 되면은 이제 실 끊어진 연 신세가 되고 말이에요. 실 끊어진 연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바람에 연이 막 이렇게 날리고 있을 때 가만 보면은 그 바람을 타고 연이 날아가는데 이 실이 붙잡고 있어가지고 못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얼핏 보기에는 이 연실이 연을 못 날아가게 구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실을 딱 끊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연이 바람을 잘 받으면서 계속 나는 것이 아니라 해가지고 확 떨어져 버려요. 못 날아요. 그러니까 얼핏 생각하기에는 실이 구속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실은 그 균형을 잡아주면서 계속 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목적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연이 더 너 놔줘. 내가 너 때문에 못 날고 있어 해가지고 실을 딱 끊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게 아니라 이제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자, 수단 목적이 이렇게 뒤바뀌지 않아야 한다. 목적이 뚜렷해야 흔들림이 없다. 자, 구체적으로 좀 보자면 행복이 목적이고요. 돈은 뭡니까? 돈이 목적이에요? 수단이에요. 그죠? 근데 처음에는 내가 행복하려니까 좀 돈이 좀 있어야 되겠어. 그래서 돈을 구했어요. 근데 돈을 구하느라 행복을 포기하는 그런 현상. 돈을 구하느라 잘 잠을 못 자고, 그리고 뭐 사랑한 사람하고 헤어지고, 하고 싶은 일을 못 하고, 또 돈을 갖다가 이제 뭐 정당한 수단이면 모르겠는데 돈을 구하려고 친구를 배신하고 막 이런 식의 현상. 이게 수단이 목적을 앞지르는 그런 현상이죠. 그래서 어떤 일도 벌어집니까? 보험을 들어놓고 보험금 탈라고 자기 배우자를 죽인다든가 뭐 이런 현상들도 심심찮게 나타나죠. 그 영화 공공의 적 보면은 그 대학 교수나 되는 아들이 부모를 죽이죠. 천하에. 이게 다 수단이 목적을 앞지르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돈은 수단일 뿐인데 돈이 목적이 되면 정말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 돈이 목적이 되면 의사가 돼가지고 돈이 목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양심적인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과잉 진료를 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들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병원이 망하게 되죠. 요즘 우리나라에서 생기는 현실이 그런 거 아닙니까? 교사는 학생들에게 뭔가 지식, 지혜 같은 걸 전달하면서 제대로 키우도록 하는, 잘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돈 버는 게 목적이 되면은 또 그냥 스승으로서 역할을 못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참 많죠. 이렇게 수단이 목적의 자리에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수시로 시시때때 목적을 다시 떠올리고 명심하고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긴다, 명심한다는 거죠. 그래서 수단이 목적을 앞지르지 않게 조심해야 되겠다. 가만 보면 어떤 존재든 그 존재가 있을 만한 알맞은 자리, 그리고 역할, 그 노릇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꽃병이 있으면 이 꽃병은 꽃을 꽂아두고 어디에 놓여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것이 그 자리에 있을 때 빛나고 제 역할을 하고, 그게 이제 좋은 자리인 거죠. 그래서 관심을 나의 자리, 내가 할 역할, 내 노릇, 이것에 맞는 곳에 집중하면, 그러면 이게 적성에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다른 능력이 생기고 그 노릇을 제대로 해내면서 보람차고 행복해요. 그러니까 제 노릇을 해낼 때, 자기 역할을 해낼 때, 그럴 때 보람과 만족이 느껴진단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무지가 없는 세상, 병이 없는 세상, 이거는 참 많은 사람들한테 이로운 소원이죠. 이런 소원을 목적으로 하면 얼마든지 이 목적에 집중하고 정성을 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뭐 이렇게 배우게 하고, 그리고 뭐 치료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집중해서 할 수 있게 되죠. 근데 이제 치료하는 행위를 돈 버는 목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게 되면, 또 우리나라 그 많은 사립학교들이 돈 버는 목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었을 때 사립학교가 사유재산이다 뭐 이러는데, 이게 도대체
그럼 그게 학교냐? 정말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죠. 근데 이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면 넌 현실을 무시한다, 현실을 모른다, 이런 식.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 현실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물질, 만능주의, 그래서 돈이면 다 되는 식의 그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최면에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참 큰일입니다. 그래서 비인간적인 그런 일들이, 그런 범죄 같은 것들도 참 부지기수로 일어나게 되죠. 근데 실제로는 누구나 자기 자리에서 제 노릇을 해내면 이것이 이제 서로에게 도움이 되면서 이게 조화를 이루면서 평화롭게 이렇게 살 수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제 나한테 알맞은 자리와 내가 할 역할, 내 노릇은 무엇인가 하고 스스로 물어보아서 이것이 나도 좋고 남한테도 이로운 그런 것을 찾아서 열심히 해내면, 그러면 행복으로 가는 길은 활짝 열리게 된다. 분명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행복으로 가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다. 페이지가 넘어가네.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이 뚜렷한 목적을 갖는 요령, 인생의 목적을 뚜렷이 하는 것. 이런 질문을 가지면 됩니다.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내가 살고자 하는 이런 삶이, 내가 가고자 하는 이 목적이, 이것이 나에게도 좋고 남에게도 좋은가, 모두의 행복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하는 기준을 가지고 이것에 맞도록 그렇게 목표를 세우면 돼요. 이게 이제 이치에 맞는 목적이에요. 이치에 맞는 좋은 목적. 이거를 가슴에 품고 이걸 명심하면서, 그러면서 이게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이것을 이제 뚜렷한 목적으로 가지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행복의 밑바탕, 터전이 되는 겁니다. 나에게도 좋고 다른 이들에게도 좋으며 이게 일순간이 아닌 지속될 수 있는 앞으로도 좋은 그런 것일 때, 그럴 때 이제 이게 정말 가져도 되는 좋은 목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도 좋고 남도 좋고 앞으로도 좋은 그런 목적. 이것에 부합된다면 그것이 어떤 목적이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잡은 것이 뭐 의사가 될 수도 있고 교사가 될 수도 있고 뭐 법률가가 될 수도 있고 뭐 기자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또는 노동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직업의 귀천, 뭐 돈 많이 벌고 적게 벌고 이런 걸 떠나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걸 찾아서, 그래서 이제 자기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하면 되는 거죠. 그 일을 또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이제 각 분야에서 달인들이 모여서 살게 되면은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되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목적을 뚜렷이 하고서,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할 때, 할 만한 행동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지 않는다. 즉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해야 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안 한다. 이 기준이 뭐냐?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여러분 이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읽어보실 수 있겠어요? 사람 인자 5개. 이걸 해석하면 이겁니다.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사람다운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사람답게 행동한다는 게 뭘까? 사람답게 행동한다는 게 뭘까? 여기에 이제 한 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5가지 이렇게 쭉 있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 타인의 권리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나만 즐거운 게 아니라 함께 즐겁게, 그리고 거짓말이 아닌 진실한 말로 그렇게 나누고, 그리고 무엇보다 무엇에 홀려서 중독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제정신으로 살아가는 것. 이런 기준이라면 참 보편적이고 괜찮은 기준 아니겠어요? 자, 이걸 하나하나 좀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다른 존재들하고 좀 다른 특징 중에 대표적인 것이 초월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을 넘어서서 DNA를 넘어서서 그 자신에게 있는 성향이나 이런 것도 바꿀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존재랍니다. 근데 이때 어떤 능력을 사용해서 이걸 하냐면 생각하는 능력. 그래서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초월적 존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어떻게 가지느냐, 생각을 얼마만큼 바르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존재 가치가 달라져요. 그래서 인간다운 삶, 이 정도는 살아야 정말 인간답다고 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제시해 보자면, 생명을 존중하고 해치지 않는다. 왜 그러냐? 이 동물의 그 세계를 가만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식물이 광합성을 해가지고 영양소를 만들어내면 초식 동물들이 그걸 뜯어먹죠. 이 초식 동물을 또 육식 동물이 먹죠. 이 육식 동물을 또 누가 먹어요? 사람이 먹죠. 그래서 저는 생태계의 먹이 사슬의 최정점에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서로 그 잡아먹으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서로 먹이로 해가면서. 그리고 이 동식물들이 나는 이 똥이라든가 죽어서 썩은 시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땅 속으로 들어가고, 이것이 그 작은 미생물들에 의해 가지고 분해되면서 영양소가 되고, 이걸 또 식물이 빨아들여 가지고 광합성을 통해서 또 영양소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자연의 생태계가 이렇게 순환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살생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일종의 먹이 사슬이고 생태계의 어떤 일부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자기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예를 들어서 초식동물은 열심히 먹어가지고 자기 몸도 키우고 이렇게 해서 또 새끼 낳고 크고 그렇게 하고, 또 잡아먹힘으로 해서 또 누군가를 육식동물을 살리게 되고,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부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연을 보면 이렇게 전체적인 조화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생명은 서로 의지하면서 조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사람과 나무를 보더라도 나무가 광합성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써서 산소를 내뿜죠. 그럼 사람은 산소를 호흡하고 그걸 쓰고 이산화탄소를 내뿜고, 그렇게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대를 이렇게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에서 어느 하나가 빠지게 되면 다 같이 연쇄적으로 도미노처럼 다 해를 입게 되죠. 그러니까 억지로 생명을 해치는 거, 이게 살생인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을 때 모두의 생존이 보장된다. 그러니까 뭐 물고기를 잡더라도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새끼까지 잡아버리게 되면 멸종하게 돼서 그 물고기를 먹고 사는 그런 존재들이 또 그 없어지게 되고 하는 이런 현상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아는 지혜로운 인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보호를 하잖아요. 이제 이런 걸 모를 때는 아주 무식하게 막 잡아들여가지고 멸종위기를 만들고 이렇게 했지만, 그래서 모든 존재들이 다 나름대로의 존재 이유가 있음을 알아서 이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조화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생각할 줄 아는, 전체를 볼 줄 아는, 초월할 줄 아는 인간이 자기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는 거죠. 인간다움의 첫째가 생명 존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로 해치려고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안정되게 조화롭게 살 수가 없죠. 네. 두 번째는 이제 서로의 권리를 인정하고 침해하지 않는다. 권리를 인정한다. 내가 뭔가를 가지고 싶어가지고 이 양 99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100마리를 채우고 싶어서 한 마리 가진 걸 뺏어온다든가 이런 거예요. 탐욕. 이 탐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자꾸 가지려고 하게 되면 막 충돌이 일어나죠. 서로 뺏으려고. 그러면 결국 전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뺏길까봐 막 불안해지고, 그러면서 서로 안 뺏기려고 하면서 갈등으로 해가지고 평화가 깨어지죠. 그러니까 생명 존중은 생존을 보장하는 거라고 한다면, 이 권리를 인정하고 서로 이제 도둑질하지 않는, 남의 것을 뺏으려고 하지 않는, 그래서 서로 권리를 인정하는 거, 이럴 때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죠? 이제 또 약간 이제 좀 더 약간
약간 개인적인 차원으로 좀 더 돌아가 보면 내 즐거움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괴롭히는 것. 이건 이제 잘못된 욕구, 삿된 욕구라고 하는데요. 쾌락에 눈이 멀면 다른 사람의 기분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즐거움을 채우려고 하죠. 이것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강간 같은 거.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남을 자기 쾌락에 이용하는 거. 이건 괴로움을 일으켜요. 남을 자기 쾌락에 이용하는 거. 그래서 이거 일시적으로 쾌락을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한테는 피해를 준 것이 되고 또 자기 자신도 뭔가 허전합니다. 그래서 더 강한 자극을 구하고 하면서 점점 더 타락하게 되죠. 내가 심심해서 친구들을 불러내고 막 뭐 바쁜 친구를 불러내가지고 그냥 뜯어 먹는다든가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것도 삿된 욕구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즐겁고자 친구를 만나는 거, 이건 인간답지 못한 겁니다. 서로 존중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즐겁고자 하면 타인을 괴롭게 하면서까지 즐거워지려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 서로 즐거울 수 있어야 되죠. 이거를 이제 좀 어려운 말로 다른 사람을 도구로 대하지 않는다. 도구적 존재를 쓰지 않는다. 목적적 존재지 도구적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도구로 쓰지 않는다. 내가 목적이면 상대도 목적이다 하는 거죠. 또 진실하지 못한 말로 남을 속이거나 혼란을 일으키지 않는다.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꾸며 말하거나 이간질하거나 상처 주는 말을 하면 이렇게 하게 되면 진실이 가려지고 혼란이 생기죠. 그러면 질서가 깨집니다. 그래서 정직해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중독되지 않고 제정신으로 산다. 무엇인가 중독이 되면 정신이 흐려져서 판단력을 잃게 되죠. 그래서 무엇이 자신한테 유익한지 또는 해로운지 이거를 맑은 정신으로 판단해서 그래서 행동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지켜낼 때 이 사회가 유지되고 건강한 삶이 가능해지는 거죠. 자, 행동 기준을 한번 바로 세워봅시다. 내 나름의 행동 기준, 내가 갖고 있는 나의 행동 기준은 내가 지금 당당하게 사는데 보탬이 되는지, 나를 당당하게 하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모습이 사람이라 해서 사람답다고 할 수는 없다. 사람이 진정으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한다면 이 지구를 관리하는 주체로서 생태계의 정점에 서 있는, 먹이사슬의 정점에 서 있는 그런 통치자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만물의 영장이려면 만물을 이해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 노릇을 해야지 사람답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다움이라는 것은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전체, 이 지구 환경 전체를 생각할 줄 아는, 환경도 생각하고요. 사회 문제뿐 아니라 기후변화라든가 기아 문제,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통합적으로 보면서 제대로 조화를 이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균형을 잡아가는 이 역할을 사람이 해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전체 생태계에서 사람 노릇을 제대로 해내는 것, 이런 것을 바탕으로 사람답다는 것, 그런 가치관이 세워져야 마땅한 거죠. 그냥 마구잡이로 개발을 해버리게 되면 그 후폭풍이 엄청나게 돌아오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을 위한다고 막 편의시설을 막 짓고 해서 자연환경을 망치는 것은 사람다운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전체를 생각할 줄 아는 것이 이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정말 만물의 영장으로서 그 노릇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 노릇을 제대로 하면 전체 생태계에 크게 도움이 되고요. 사람 노릇을 제대로 못하고 욕심에 사로잡혀서 마구 해치고 너무 이기적으로 그렇게 가게 되면은 큰 재앙을, 그래서 생태계가 파괴되는, 그래서 우리가 살 곳이 없어지는, 척박해지는 그런 재앙을 맞이하게 되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행복하려면 행복의 조건이란 행복 그 자체를 구해야 되겠다. 목적이 흔들리지 않아야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수단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자, 그러면 목적은 나에게도 좋고 남에게도 좋으면 앞으로 좋을 수 있는 이런 것들, 이런 기준에 맞는 목적이 올바른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사람다운 행동을 해야 사람이다. 요즘 사람 탈을 쓴 그런 짐승 그러면은 이제 다른 동물들한테 좀 미안한데 사람 탈을 쓴 사람 아닌 것들, 사람답지 못한 것들 때문에 참 문제가 생기고 시끄럽고 하죠.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고 전체와 조화를 이루며 상생하는데 어울리는 행동, 이것이 사람다운 바른 행동이다. 동의가 되십니까? 이것에 동의가 되지 않는다면 나는 인간 전체의 기준에서 좀 미달되는구나 하고 반성하고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겁니다. 자, 2교시까지 이렇게 봤고요. 이제 3교시에는 안정된 기분, 현명한 생각이라는 주제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